월간서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의 기적을 위라클의 박입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간서론 강혁진입니다. 오늘도 역시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셨을 만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위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 1층에 주차하시면서 이렇게 할 때부터 계속 유튜브에서 본 장면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진짜 그것도 보셨어요? 그거 다 봤죠. 그 혼자서 이제 휠체어 옮기고 하는 다 네. 봤고 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실 때는 잘 티가 안 나시겠지만 지금 이제 저는 의자에 이제 박이님은 휠체어에 앉아 계세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튜버입니다. 그렇죠. 네, 위라클이라는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기본이 돼서 그걸로 파생되는 일들을 또 좀 하고 있어요. 시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 정도 되세요? 네, 오늘 이거 좀 부끄러운데 이거를 왜요? 아니 항상 너무 자주 너무 확인하는 것 같아서 제가 숫자의 노예가 된 것 같아서 가장 최근에 확인한 숫자가 얼마였나요? 지금 오늘 아까 12만 3천 명. 12만 3천 네. 명. 저희 지금 월간서론 채널은 3천 명. 지금 12만 명 차이가 나는 대 유튜버님을 모시고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약간 다르게 다른 의자에 휠체어에 앉아 계신데 사실은 사고를 겪으셨어요, 그렇죠? 네. 언제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났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6년 전에 2014년도. 네네 취업 시즌이었어요. 취업 시즌이었는데 4학년 2학기 때 제가 네, 학점이 좋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네네 학점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제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축구 선수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축구를 그만두고 나서 어떻게 보면 꿈을 잃었었거든요. 내가 그나마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제가 좀 옷을 좀 좋아했어요. 내가 그러면 패션 기업을 취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패션 기업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전공학점을 18학점을 받으면서 그리고 한 학기 동안 회사를 대신 다니면서 인턴 월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다닌 거예요. 학교를 다니면서 인턴을 또 하시면서? 아니요, 그러니까 학교 대신에 회사를 다니면 그거 아시죠?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무 좋다. 이제 계속 변명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그래서 이제 술을 좀 먹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원래 잘 드셨어요? 아니요, 원래 잘 못했어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아무튼 교회를 다녀서 제가 술을 잘 안 마셨는데 저 원래 일하던 회사 두 부서에서 그 어려운 취업 시기에 취업 준비를 안 하고 이렇게 취업을 하는 제 삶이 완전히 인생이 풀렸다. 야, 인생이 풀리는 건 이렇게 한순간이구나 라는 이제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술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술쟁이 같은데 축하 파티를 연 날 제가 필름이 끊기게 돼요. 그래서 눈을 딱 떠봤는데 이제 중환자실인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 거고? 네,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어떤 그 건물에서 난간에서 이제 떨어진 거죠. 몸에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머리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술이 취해 있었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 한순간에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어요. 전신마비요? 네, 그쵸.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전신마비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제 막 움직이시잖아요. 네. 그때는 정말 심한 상태가 얼마나 심했던 거예요? 전신마비 판정? 여기 이제 전신마비가 이제 보통 사지마비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쇄골뼈 있잖아요. 한번 만져보세요. 쇄골뼈 밑으로 전신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도 사용할 수가 없고 팔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팔은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면 누워서 팔을 하늘 방향으로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중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옆으로 살짝 움직이고 네. 들썩은 되는데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정신은 멀쩡한 거잖아요. 그쵸. 정신 멀쩡하고 내 몸이 보이지만 움직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강연을 가거나 하면은 그 설명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한번 지금 손톱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네, 손톱을 보면서 한번 제가 숫자를 쓸 테니까 한번 힘을 줘보세요. 하나, 둘, 셋. 딱 이런 느낌이에요. 네.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쵸. 내 몸인데 힘이 안 들어가죠. 손톱 같은 게 제 몸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몸에 손톱 같은 느낌. 그쵸. 네.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판정을 받으면 몸도 몸인데 정말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 컸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너무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는 제가 전신마비라는 거에 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 잘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죠. 우리가 뭐 누구 네. 뭐 그런 걸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주변에서도 없었고 너무 막연하게 비현실적으로 다가와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제 나름의 믿음이 있어서 아니야 나는 뭐 일어날 수 있어. 초반부터 바로. 네, 되게 또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 좀 긍정적인 네, 편이세요? 원래 좀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원래 좀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이 좀 낙천적인. 아니 영상을 그 올리신 영상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보니까 친구들이 얘는 입을 다쳤어야 된다고. 네, 맞아요. 이게 진짜 리얼로 그냥 이제 누워서도 친구들 약 올리니까 친구들이 진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막 그래서 댓글로 이제 뭐 무슨 사지마비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라는 댓글도 달린다고 하셨는데 사실 거기에는 그만큼의 본인의 노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이게 재활 운동을 얼마나 하셨어요? 제 눈에서 피가 안 보이시나요? 저는 눈물에서 피 색깔이 나는데 장난이고요. 네. 요런 알겠습니다. 이제 네. 파악했어요. 요런 네. 스타일 알겠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운동을 했냐면 내 인생은 나의 가족이 친구나 누군가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독립적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까지는 내가 무조건 재활을 해야겠다. 처음부터가 재활이었는데 그게 어떤 말이냐면 제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혼자서 하려고 하는 거를 부모님이 도와주려고 할 때 전 그걸 싸웠죠. 도와주지 마라. 내가 해야 된다. 그것부터 시작이었어요. 그것부터 재활이었어요. 집 근처에 한강이 있는데 한강에 나가는 것부터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얼추 이제 30이잖아요. 30이었거든요. 그때 30살. 완전 저는 3살짜리 아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딜 가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제 형제나 가족이어도 그랬을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설득하고 나가는 것부터 재활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뭐 팔굽혀펴기부터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대략 몇 시간씩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운동 시간은 한 4시간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네, 4시간 이상. 저희 집이 용산인데 그 난지도 한강공원 있잖아요. 여기 망원 지나서 네. 상암 월드컵 네. 경기장 거기까지 이제 휠체어를 밀고 혼자서 3시간 동안 걸려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생각한 게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11km 떨어진 곳에 혼자 놓여지더라도 집에서부터 내가 집은 갈 수 있겠구나. 혼자 찾아갈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나름 또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늘려가는 그 재미가 있고. 이게 처음에는 누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신마비. 그쵸, 누워있었죠. 누워 있다가 휠체어 타기까지가 얼마나 걸린 거예요? 제가 직접 혼자서 진짜 휠체어에 앉기까지는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1년 네. 동안. 왜냐면 침대에서 휠체어를 옮기려면 내려가 이렇게 힘을 내줘서. 팔에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팔만이 아니라 여기도 마비이기 때문에 몸통 밸런스 컨트롤하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가 전신마비가 돼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는 사람이 앉아있는 것만 봐도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와 사람이 균형이 저렇게 잡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너무 그냥 우리는 일상으로 그냥 생각하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쵸, 그쵸. 전신마비 일주일 뒤에 이렇게 찍은 사진을 어제 영상에서 봤는데 그때도 막 웃고 있더라고요, 환하게. 그쵸. 그럴 수 있는 박위, 미라클만의 원동력이 뭘지 궁금해요. 물론 이제 저희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기도하고 응원해 주셨던 수많은 분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저도 만약에 이제 혼자 외롭게 이런 상황이 겪고 그랬다면 저도 제 자신을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다치기 전에 못 해봤던 것 중, 안 해봤던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아쉬움이나 후회 이런 게 있나요? 일단 아쉬움은 아쉬움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후회를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후회는 사실 우리가 과거에 대한 것에 얽매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래 제가 또 운동을 워낙 좋아했고 또 특히 다리 써서 운동한 축구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축구팀 만들어서 막 동호회 활동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때 직장을 가졌었기 때문에 군대도 제대했겠다. 몸이 불편해지고 난 뒤에도 좋아진 점? 이런 게 있나요?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뭐냐면 가장 달라진 점은 인내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성격이 급하고 뭐든지 빨리 해야 되는 성격이었어요. 성격이 급한 거죠. 그런 애들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급식 항상 무조건 1등으로 먹어야 되고 줄 같은 거 서면 강박이 있어요. 빨리 가서 해야지 마음이 편하고 공부를 제외하고 네. 공부는 그렇게 급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진 거죠. 인생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와, 이게 나한테 인내심을 길러주는 거구나. 좀 느리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어떤 생각의 전환을 네, 해준 부분이 있고요. 제가 다치고 장애를 얻고 나서 다치기 전에 몰랐던 부분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일단 저는 다치기 전에 워낙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친 사람들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애환이나 고민을 생각해 보려고 노력도 안 했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다치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상을 좀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뭐 강연을 가면 분명히 다치기 전에 제가 막 수백 명 앞에서 강연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막 너무 떨리고 내가 여기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지금은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서 이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또 자신감도 생기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일적으로도 많이 만나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이게 뭐 가식이 아니라 인생이 훨씬 더, 그전보다 훨씬 더 풍부해진 것 같아요. 더 풍요로워지고. 그쵸. 예. 아마 의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전동휠체어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전동 휠체어는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단이 있거나 그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성인 남자 몇 명의 힘 아니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형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약에 좀 불가능한 부분이 네, 많이 노출되고, 저는 제가 운동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상체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리 대신 걷는 거잖아요.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수동 휠체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사고 후에 훨씬 더 삶이 풍요로워졌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의미로 봤을 때 되게 자유로운 사람이구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고 전에 박위는 지금이랑 많이 다른가요? 어떤가요?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사고 전에도 워낙 활동적이었고 운동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축구는 뭐 몇 살 때부터 몇 살까지 하신 거예요? 축구 선수 생활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뭐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 그럼 그 이후로는 그냥 축구를 취미로만 해야겠다 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때는 이제 축구 선수를 하려면 공부랑 병행해라 했는데 한국에서 축구부 현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어린 나이였지만 내가 나중에 그 직업으로 축구 선수를 하면 너무 이제 제약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족들이랑도 좀 떨어져서 지내야 될 것 같고, 축구는 취미로 해야겠다. 그래서 후회가 없어요. 축구 선수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할 만큼 다 해봤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해서 제 기준에서는 할 만큼 해봤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좀 달라졌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면 뭐가 있을지.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시각이 바뀐 거죠. 일단 제가 휠체어를 타고 사회에 나왔을 때,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병원과 완전 다르게 이제 현실의 벽에 이제 부딪혔어요. 예전에는 제가 길 가다가 턱이 있는지 경사라고 있는지 관심이 없고 알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진짜 5cm만한 턱이 있어도 그게 압박에 걸려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와, 이게 휠체어 탄 사람들은 밖에 돌아다니는 게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거를 몸소 느꼈고, 재활이 되면서 하는 그런 활동 범위가 많아지면서 그런 것들을 더더욱 많이 느끼게 됐고, 상대적으로 내가 길거리에서 보는 장애인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직 좀 따뜻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떤 시설적인 측면이나 환경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요인인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을 했죠. 우리나라에 지금 2017년 기준으로 장애인의 수가 270만 명 정도래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이냐면 우리나라 인천시의 인구가 29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시 그리고 아니면 또는 대구시가 240만? 그러니까 그런 대도시의 규모만큼의 사람들이 장애를 안고 전국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장애인 중에서 후천적 장애인의 비율이 90%래요. 그 얘기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언제든 장애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흔하게 그런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건
그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의 반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이번에 같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더라고요. 본인의 시각은 좀 달라졌지만 본인이 겪는 사회가 내가 그 전에 이렇게 했었던 게 이만큼 편한 거였구나. 우리나라 사회도 좀 다르게 보였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은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공공질서, 뭐 엘리베이터를 탈 때 양보를 안 한다든지, 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아닌 일반 차량들이 세워져 있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근데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도 엘리베이터 양보를 안 해줘요? 뭐 안 그럴 것 같죠? 네. 저도 안 그럴 것 같은데 버젓이 그렇습니다. 진짜요? 엘리베이터가 사람들이 많을 때는 거의 양보를 많이 못 받아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심리를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휠체어가 좀 크기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한 명 양보한다고 해서 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겠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그거 아니면은 그냥 나쁜 거 말고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쵸. 저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알고 모르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좀 큰 것 네, 같아요. 그냥 이거는 교육을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지. 오스트리아도 갔다 오셨잖아요. 영상에서 이제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장애인들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도움을 주는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도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고 그리고 사회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기본적인 거라는 걸 인지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되게 당황스러웠던 적도 있으세요? 쇼핑몰 화장실을 갔는데 장애인 화장실에 층별로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장애가 없는 분들이 많이 그곳에 나올 때. 그런 경우도 많아요. 장애인 화장실이 청소 도구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 되고 개선이 돼야겠죠. 뭐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누군가에게 뭐 지적을 당하거나 뭐 이런 적도 있어요? 불쾌한 경험. 불쾌함을 잘 안 느끼는 경험. 저는 그래도 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약간 이해하려는 생각이 있는 반면에 그걸로 상처받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단 말이죠. 그럼요. 그걸로 인해서 막 못 나오게 되고 이런 그걸 이제 상상을 하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전에 한번 이렇게 나이 드신 부부셨던 것 같은데, 아저씨가 이제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셨었고 어머님이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안아서 이렇게 변기에 앉혀드릴 그런 적은 있었는데, 아줌마가 저를 붙잡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도와드린 건데 뿌듯하기도 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 아저씨 입장이거나 아줌마 입장이면 선뜻 누군가에게 손 내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구나.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아줌마 그렇게 막 엄청 죄송해하거나 미안해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좋았어요.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오스트리아 그 여행 가셨던 영상에서도 보면 그 트램 운전하시는 분이 내리거나 할 때 발판을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그닥 친절한 표정으로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냥 무심하게 툭툭 하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니까 뭐 대단히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대단한 일이 아닌 거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다치고 나서 보면 내가 위인님 본인도 그럴 수 있고 주변에도 그렇고 장애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장애인들과 대화하거나 장애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오해나 잘못된 상식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사실 너무 종류가 다양한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척순상으로 인한 신체, 지체 장애인 거고, 예를 들어서 청각 장애도 있고 시각 장애도 있고 뭐 지적 장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장애인이라고 하면 한 범주 안에서 바라본단 말이죠. 같은 장애인들끼리는 서로 잘 알 거야 라는 되게 일반적인 생각을 보통 많이들 하세요. 저도 좀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도 저의 장애 말고는 다른 유형의 장애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하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하고 그렇죠. 그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없고, 장애인은 다 서로 같을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오해의 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 장애라는 그 단어 자체에서 오는 어떤 사회적 인식이 이제 쌓여져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말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 노트북 하면 거기에 의미 자체에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의미가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애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긍정이랑 부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럼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사실 부정적인 네. 뭔가가 떠오르죠. 장애라는 표현을 사실 부정적인 어떤 수식어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근데 그거는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미 그렇게 자연스럽게 쓰여져 왔기 때문에 그렇게 자란 우리들의 머릿속에 장애라는 그 단어 자체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뒤에다 사람인 자를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애라고 하면 못할 것 같고 부족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인이라는 말을 사실 그 다른 어떤 단어로 제가 그럼 뭐 어떤 단어로 대체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어요. 제가 어떤 말로 대체할지는. 그냥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장애라는 그 단어가 컵이라는 말처럼 이런 단어처럼 어떤 부정과 긍정의 의미가 내포되지 않을 때 그때야 비로소 장애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풀리고 좀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 통신 장애가 있다 그쵸. 라고 하면 뭐 해결하면 되지. 야 통신 장애야? 막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장애가 있으면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지. 장애 자체가 뭐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 요소, 물론 힘들거나 불편한 요소는 되겠지만 무언가 절대 할 수 없는 요소가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지금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좀 실제로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 친구분들도 많이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장애인을 만났을 때 그런 상황을 대하는 비장애인들의 자세에 대한 얘기들이 궁금해요. 너무 저는 그냥 되게 심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 자체가 이런 상황을 되게 특별하게 바라보는 그쵸. 관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 길거리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모르는 분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요청을 해요. 이제 저같이 좀 활발하고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쵸. 길을 가다가 어떤 난처한 상황에 생긴 어떤 장애를 가진 분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실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니까 못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냥 가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면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이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드리면 되는 거고 아 저 괜찮습니다 하면 안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건 장애가 있든 없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한테 그걸 같은 범주 안에 놓고 그냥 도움이 필요한 네. 사람.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장애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가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유튜브를 시작하신 건 언제예요? 네, 이제 1년 오늘 7월이죠. 7월 30일입니다. 제가 2월 26일에 시작했으니까요. 1년 한 4개월? 1년 4, 5개월. 4, 5개월 정도 됐네요. 네. 매일매일이라고 하기에는 더 자주 구독자 수를 확인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얼마나 자주 확인하세요? 저 아까 방금도 했어요. 아 진짜? 아까 쉬는 시간에 했어요. 아 진짜요? 저도 계속 확인하거든요. 이게 너무 그런 부담이 갖고 저도 막 유튜브를 하긴 하는데 이 인터뷰 중간에 50명 올랐더라고요. 아 진짜요? 대박이다. 처음에 유튜브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지금 뭐 착한 사람처럼 계속 비춰질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저는 영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러지 않은 모습도 충분히 많이 있다는 걸 네, 저는 알고 네. 있는데 네. 네네 뭐 거짓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특별한 걸 한다기보다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자. 어떻게 유튜브로 살릴 수 있을까요 사람을? 저는 제가 전신마비가 된 게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깝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걸 제 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장애가 내가 전신마비가 됐지만 제가 만약에 전신마비 돼서 똑같이 그렇게 나 고통스럽고 힘들고라고 생각을 했다면 제가 무기가 될 수 없었겠지만 내가 장애를 얻고 그냥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이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알고 계시겠지만 느껴지는 거 아세요? 그게 예전에 한국에서도 유명하셨던 닉 부이치치 그분이 팔다리가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학생들 강의하는데 교단 같은 데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일부러 넘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그냥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감동인 거잖아요, 그분은. 미라클 박예님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들이 그 영상들에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다. 자기가 의도한 걸 굉장히 잘 전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무기고 장점이라고 하냐면 제가 유튜브를 뛰어들 때도 네, 이미 저는 유튜브가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검색하면 안 나오는 컨텐츠가 없잖아요. 그쵸. 네이버에 이런 말 했는데 네이버에 맞아, 이건 유튜브니까. 네, 네이버에 검색을 하는 걸 요즘 시대의 아이들은 유튜브에다 검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컨텐츠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저는 휠체어를 타니까 휠체어 자체가 이제 유니크하고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휠체어를 타고 유튜브를 하는 분도. 그쵸.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제가 아까 오늘도 운전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혁진님께서 운전을 하고 컨텐츠를 찍는다면 컨텐츠가 아니죠, 그거. 네, 컨텐츠가 되기 어렵잖아요. 어떤 요소가 있지 않으면. 그쵸. 근데 저는 제가 운전하는 게 자체가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한강을 가서 11km를 가는 게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혁진이 한강을 11km 걸으면 진짜 네. 브이로그는 누구 보겠어, 그걸? 누가? 혁진님께서 스카이다이빙 하는 거랑 제가 스카이다이빙 하는 거랑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그 다이나믹한 느낌이 뭘 자꾸 강조해, 자꾸 네. 내가 그랬더니. 저의 어떤 컨텐츠에 대한 무궁무진함을 저는 받고 이건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에, 아무튼 말이 길었지만 저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하게 제가 인터뷰를 이제 하는 그런 컨텐츠도 있고요. 뭐 브이로그도 있고 미라클 택시도 있잖아요. 네, 재활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정보성 영상도 있고 진짜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무궁무진. 가장 큰 건 본인의 삶이 좀 달라지고 있지 않나? 유튜브를 하면,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휠체어 타고 다니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세요. 아, 그러고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엄청 많이 알아볼 것 같아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어떻게 나를 알아보지? 유튜브를 본인이 하시면서 뭘 또. 아니 왜냐면 저는 구독자 숫자가 사실은 그 가늠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향력인지. 네, 제가 만약 걸어 다녔으면 100%못 알아봤었을 텐데 휠체어를 타니까 아무래도 튀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좀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저 마스크 끼고 아무리 해도. 마스크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말을 걸어주시는 분도 많고 또 말을 걸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제 뭐 SNS나 이런 걸로 연락 주시는 분도 많아요. 아까 윈님 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인스타 DM으로. 네, 뭐 그런 것도 많이 오고 정말 인생 조심하게 살아야겠다. 뭐 이건 살짝 재미로 말씀드린 거고, 제가 말을 하고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가 되어 갈수록 사회를 바꾸고 싶은 욕심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은데 엘리베이터로 쳤을 때 장애인들, 노약자를 위해서 양보해 주세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을 위해서 양보해주세요, 배려해주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줄을 서고 있다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양보를 하자는 거는 내가 나의 시간을 소비하면서 이 사람한테 준 거잖아요, 나의 시간을.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손해보는 게 생기죠.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양보를 받는 사람의 입장도 항상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단순한 건데, 그런 부분이 저는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 갔다 와서 느낀 거예요. 이거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양보를 하고 내가 배려한다는 생각하는 것 자체의 출발점이 전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좀 그런 인식을 좀 바꾸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목적도 있지만 이제 경제적으로도 뒷받침이 돼야 뭐 이런 것도 활동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다시 할게요. 이제 얼굴이 풀리시는데요? 돈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요. 유튜브가 지금 경제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대략적인 수익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 자체적인 수익보다는 영상 제작 의뢰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강연도 있고 그런 수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패션 회사에 인턴으로 해서 정직원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좀 정직원을 다녔으면 6년째 다녔을 거고, 지금 이제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6년 차의 연봉과 네. 지금 나의 연봉과 어떤 게 더 나아요? 그것보다는 네, 나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아니, 저돈 얘기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요? 저는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2013년에 사고가 나고 19년까지는 경제 활동을 못 했겠네요. 유튜브 하기 전까지. 그쵸. 네. 그럼 5년, 6년의 시간을 재활하고 운동하고 그냥 일상생활하는 정도? 네. 그 기간 동안에 저는 부모님한테 빚을 진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쵸, 그래야지 아무래도. 내가 더 의지를 가지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재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돈을 벌면서 이제 막 특히 엄마한테 이제 용돈 드리고 막 할머니한테 이제 용돈 드릴 때 야, 그게 정말 쾌감이 막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엄마한테 내가 이것까지 선물해봤다. 부모님은 현금이죠, 다. 네. 역시 부모님은 현금인 걸로. 네. 어머니의 반응이 이거 나가면 되게 웃으실 텐데 좋아하세요. 그쵸. 아니 그럼 아들이 용돈 주는데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가 약간 이런 아유 위야 네가 그거 한 건데 이러면서 웃으면서 다 받아가세요. 네. 대견함이 크겠죠. 네, 그냥 이렇게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잘 하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되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또 그 모습을 보면 기쁘고 그러니까요. 저도 스스로 자랑스럽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어떤 영상들을 좀 만들고 싶으세요? 일단은 가장 가까운 다음 주에는 제가 또 스쿠버 다이빙을 합니다. 어디서요? 여기 그 잠실에서. 사무실에서 해외는 나갈 수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미라클 택시 있잖아요. 좀 더 고정 컨텐츠로 저도 인터뷰이들을 좀 모시고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건데 범위를 좀 넓히려고 해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이미 얘기가 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좀 유명하신 우리가 알만한. 그렇죠. 네. 또 여기서 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자세한 미라클 네, 택시에서. 나중에. 근데 스쿠버 다이빙은 지금 그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분들 이미 계세요? 그 강사님께서 이메일이 오셨어요. 아. 본인이 한번 이런 걸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걸 컨텐츠화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저 좋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컨텐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하면 쟤왜 저러고 있냐면 에이, 박인이 그건 아니죠. 하면 바로 희망과 꿈과 희망을 주는 영상이 되는 걸로 그런 건 아니에요. 한순간에 탈바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스킨스쿠버 제안 받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안을 받으실 것 같은데 또 뭐 이렇게 제안 좀 하고 싶은 제안을 솔깃한 제안 받으신 거 있어요? 뭐 스카이다이빙을 하자는지 뭐 패러글라이딩 뭐 그런 것들도 제안이 들어오죠. 네. 근데 이제 이왕 찍는 거 좀 환경을 좀 더 좋게 해서 마음 같아서는 막 연달아서 하고 싶지만 좀 그러니까요. 네. 책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네, 진짜 정말 제가 이거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책이랑은 정말 안 맞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이거는 정말 와, 네, 정말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미라클. 제가 책을 쓴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네. 유튜브 같은 경우는 같이 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쵸. 저 편집자가 있습니다. 고정 편집자 친구가 있고 홍보 영상이나 그런 제작 의뢰가 들어올 때는 또 저랑 같이 그때그때 하는 그 전문 촬영하는 친구가 있고 친구들도 많이 찍기도 하고 찍어주기도 하고 제가 찍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어서 네,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편집을 해주시는 분이 인연이 좀 특이하다고 들었어요. 그쵸. 네. 그 친구도 저처럼 전신마비. 네. 그래서 그 친구가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 친구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신데 아들이 전신마비가 된 거죠. 검색을 해보고 그 전신마비 된 사람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니까 너무 암울한 거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SNS 상으로 제 재활 과정들을 항상 올렸었어요. 페이스북에. 제가 정말 재활이 잘 된 케이스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이제 희망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오셨어요. 이제 하루에 막 2시간씩 통화를 했어요. 아버님하고? 네. 일주일 이상을 그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울산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직접 가신 거예요? 갔죠. 네. 그때 처음 만난 인연으로 네, 이렇게 같이 유튜브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럼 그분도 전신마비였는데 그럼 유튜브 편집할 정도로 이제 움직임까지 된 거예요? 그 친구는 지금 손가락은 안 움직여요. 손가락 안 움직이는데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툭툭 누르면서 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편집을 지금 그냥 멀쩡한 손가락으로도 힘든데 네. 그렇게 한다는 게 참 그분도 대단하시네요. 보면 대단해요, 하여튼. 모든 영상을 다 그분이 편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제가 컷 편집을 하고 네, 그 친구가 이제 또 나머지. 들을 때마다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저도 그거 보면 열심히 살아보고 싶어요. 숙연해집니다. 네. 꿈이 여행 프로그램 MC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꼭 여행 프로그램 MC가 꿈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엄청나게 어떤 구체적인 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좀 상징적인 꿈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런 인식의 틀을 깨고 싶다는 거예요. 고정 프레임, 생각의 어떤 고정 관념을 깨고 싶은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중파 예능을 봤을 때 휠체어를 탄 사람이 MC가 돼서 그것도 여행 MC가 돼서 게스트를 초청해서 여행을 한다? 굉장히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여행 호스트가 돼서 그 연예인들을 초청을 해서 프로그램을 끌고 나간다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와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게 보면서 시청자들이 자연스러워졌을 때 그때 비로소 뭔가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제 가족들과 제 친구들이 나의 장애로 인해서 이 장애가 자연스러워진 것처럼 직접 나를 마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비록 영상을 통해서 마주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장애가 다름이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러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저도 될 거라고 믿으면서 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여행 프로그램 생각하면 가장 일반적인 게 걸어서 세계 속으로잖아요. 뭐 다른 컨셉에 아니면 걸어서 세계 속으로에 휠체어를 타고도 갈 수 있구나. 뭐 이런 여행 밀어서 세계 속으로. 그러니까 앉아서 세계 속으로.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좀 되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좀 그런 저 말고 윈님 보시면서 좀 같이 희망을 좀 얻어가시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